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선출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심리를 오늘로써 93일째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당에서는 뭔가 좀 신중 거쳐서 시간 더 들여도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 같고요. 야당에서는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결정 안 하고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들이 엇갈리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헌재에 무슨 탄원서 팩스가 폭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현상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양쪽이죠. 양쪽 지지자들이 헌재에 탄원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300여 건이 지난 13, 14일간 이틀만 따져봐도 300여 건 팩스로 접수가 됐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팩스가 거의 마비 상태인데요. 지금요. 평소에는 하루에 한 5건 정도나 올까 말까였는데 이틀 정도만 따져봐도 300건 이상이 팩스로 접수가 됐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헌재를 약간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내용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속보 이렇게 써 있죠. 헌재 17일 오전 11시 뭐 심판 선고. 아주 그럴듯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답니다. 가짜 뉴스 이런 거 만드는 사이트 통해 제작이 됐는데요. 횡행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선고가 좀 늦춰진다.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가 막 돌아다닌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두 분 모시고 좀 깊숙하게 해보겠는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뉴스와이드에서 참 나오시는 패널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는데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오늘로써 93일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헌재에서는 뭐 평이든 평결이든 뭐라도 했을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입니다. 길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선고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사유가 핵심이라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이 부분을 이제 처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 동일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 내부의 이 판단이 헌재 재판관 8명이 의견 일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날 때, 그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일자 뭐 이런 날짜 계산 문제부터 한 가지가 이제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문제는 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를 넘어서 주심 판사예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예요. 그리고 1심에 이제 결과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담 부장 판사가 재판장이 판단을 먼저 서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일 때, 그러면 가령 지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할 때 공소장에 포함된 경찰 그리고 검찰, 공수처 이런 많은 수사 자료들,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렇죠. 증거로 다 확보했는데 최소한 그 중에 공수처 뭐 수사 기록이라든지 내용 증거라도 이걸 드러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혹시 그걸 지금 빼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사실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 때문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고 시기가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정문은 두고 이제 역사에도 그렇죠. 남습니다. 이게 흥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번 헌재 심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게 준비 기일 당시부터 쉽게 말하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과 헌재가 내란죄 부분은 드러내고 하자. 물론 조속한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결정이지만 그런 것부터가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의 고민,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 의견 일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추정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절 설명을 안 하고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요.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고일 때, 선고 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열심히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과거 2번의 경우 한 차례는 기각, 한 차례는 인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론일까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최재성 전 주석님, 특히 과거에는 2차례 모두 전원일치였거든요, 헌법재판관. 근데 이번에도 과연 전원일치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사인데, 그런데요, 이게 이 선고가 늦어지니까 이런 이 어떤 관전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원일치로 결정을 할지 아닌지 여부는 금방 안다. 선고날 얘기하는 거 보면 딱 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만약에 전원일치라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모였다면 선고 요지부터 있는다.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 뭐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반대로 의견이 갈리면은 주문부터 있는다.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뭡니다. 이렇게 순서가 달라진다고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늦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3번째 탄핵 심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는 기각, 한 차례는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례니까 아마 이런 이제 관전평, 관전 그때 방법 달랐다. 이런 게 뭐 읽는 순서가 달랐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기각됐으니까 이제 주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뭐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주문을 먼저 하고. 주문은 뒤에 하고 선고요지를 먼저 길게 설명하고 30분 가까이 이렇게 쫙 읽고 그 두 사례 비교한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번에도 딱 싶습니다. 선고 날만 정해서 뭔가 헌법재판관들이 읽을 때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이 읽을 수 있는데 딱 읽는 때 어떤 내용을 읽는가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추론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례니까 기각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인용될 경우에는 선고요지를 먼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늦어지니까 별 생각지도 못한 분석까지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는요. 근데 가만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은요. 오는 26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날이에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원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건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이제 당의 이제 중진위원 중에 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피선거권이 이제 10년간 박탈되는 그런 행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일 날 항소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면은 이분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 이런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하면 항소심 결과에서 그런 출마에 부담을 안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은 국민들 여론 입장에서도 좀 이 헌재 심판이 용이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저는 그거하고는 별반 문제가 없다 봐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대체적인 분위기는 워낙 헌재 이 심판 자체가 국민들이나 특히 양 진영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갈등, 혼란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의 경과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최종 심판 결정을 내는 과정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문 그리고 또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 그리고 내란죄를 갖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인데 이걸 헌재 심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이걸 덜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그런 절차도 없이 헌재는 그러면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가야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결정문 그러니까 이게 왜 선고일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8명의 재판관이 쉽게 말하면 합의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팽의 자체를 갖다 계속 시간을 늦춰져라도 팽개를 이 결정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사항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절 아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초민감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런 소식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너무 많이 전해드린 주제예요. 사실은 답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갔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할 논평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복하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라. 여당에서는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승복한다. 이런 걸 표현하기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오늘 여야에서 이 승복과 관련된 얘기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게 좀 잇따라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십시오. 들어보셨죠? 그럼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반응은 말로만 승복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 의원들 행동하고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치듯이 승복 얘기를 했다. 명확하게 제대로 얘기하십시오. 왜 스치듯이 얘기합니까? 과거에도 뭐 불복 이런 의사 비치지 않았어요.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재성 전 주석님. 지금 앞서서 영상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승복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역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의 투톱 지도부가 연이어 승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글쎄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뭐 헌재나 여론에 계속 예.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걸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여론이나 헌재의 영향. 헌재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뭐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하고 재판관 성향까지 얘기를 하고 예. 과거의 재판관의 말과 글까지 또 소환을 해서 하고 예. 그래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저런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하는 존재의 이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선은 첫 번째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를 국민의힘이 왜 하느냐. 그다음에 가서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승복한다라고 대리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렇게 또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런 논리라면 예. 윤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승복하겠다 이런 논리라면 예. 일종의 계엄을 선포한 그런 당사자 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가해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제 계엄으로 인한 이제 피해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밝히면 되지 야당 니네도 밝혀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그 주장하는 존재의 일종의 상대성 예.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밝혀야 될 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일관성이 있어요. 예.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재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죠? 임명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미 선행적으로 승복을 안 한 자들이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이중성이나 예. 이런 모순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승복하겠다는 예. 국민의힘 투톱의 얘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 외에는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무수한 헌재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 그거라서 암시하는 거. 또 헌재를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고 예. 헌재를 파괴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또 나갔던 그런 집회에 나가고 예. 함께했던 그런 정당으로서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진정성이 부족하고요. 예. 이미 일련의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에 예. 대해서 승복을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박상대 원내대표가 말한 이거 약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약간 이 맥락에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금 저 최재성 전 수석님의 얘기와 아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좀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진정성 여당 내에서 나오는 승복에 대한 그 발언 진정성을 믿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걸 이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얼마나 격렬한 양 진영에 그냥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헌재의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회적 분열, 갈등,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사당 이제 원내대표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탄핵한 이후에 헌재 결정 선복을 하자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 혼란을 또 부추기는 행위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그 공감을 다 갖추고 메시지도 공동 메시지를 내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하루 전날에도 국회에서 5선 이상 여야 가리지 않고 중진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승복하고 사회적 갈등 분열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랬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바로 그 기조를 만들어 가자는 건데 지금 받아들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 헌재 결정은 승복해야 되는 거다. 어떤 경우든 또 정치권에서는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 양 진영의 어떤 갈등과 분열, 혼란이 생기더라도 이걸 최소화시키고 이걸 사회 국민 통합적으로 가는데 정치권이 발걷어 붙여야 된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여야정 협의체 하고 있잖아요. 여야정 협의체에서 뭐 그 오래 시간 동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국민연금 소득 대출 이런 것도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심지어 상속세 세율까지도 조정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참에 이 여야정 협의에서 그럼 헌재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승복 문제도 하나의 큰 틀에 합의를 이뤄내고 또 요 근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뭐 지금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국은 민간 국가로 갈 정도로 그런 의심스러운 행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니까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이 확보되기까지는 미국의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 여야정 합의체에서 이런 뭐 결의를 이끌어내면 엄청난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김성태 원장님. 근데 제가 한 질문은 지금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복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11차 최종 변론 종결 시점에 이미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미 그 입장을 이미 냈죠.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입장을 냈는데 변호인 측으로부터 냈으니 그리고 냈고 지금 선고 시기도 안 정해지고 현재에서 어떤 결정도 안 났는데 무슨 또 승복이 이미 최재성 변호사. 우선은요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서부 지원을 하여튼 폭력 난동 난입을 해서 그 사건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탄핵 사례보다 훨씬 더 지금 격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윤 대통령이 이거는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승복하겠다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격화돼 있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소위 이 승복이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고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다른 말을 한 의원들 있잖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의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재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헌재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이 마은혁 재판관 문제도 임명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구성원들은 다 온도 차이가 있고 다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하겠다는 말이 그야말로 근거를 갖고 믿음을 가지려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총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다른 주장이 없었거나 다른 예. 행위가 없었거나 또 국민의힘이 또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했거나 예. 이래서 일관된 과정이었으면 몰라도 동일한 탄핵 과정에서 배치되는 행동, 배치되는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 성복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예.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 성남시장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의 체제를 갖다 이어파는 그런 본질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반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헌재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의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복을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들도 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 그런 주제로 이거 승복하자 이 메시지 내는데 성남시장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걸 무슨 소리냐. 인정이면 모르지만 기각되면 예.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아주 불복의 입장을 강하게 냈어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려 그럼 민주당은 이번에 헌재가 지금 현재 만일 인용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잊지 않겠다는 걸 사실상 엄포하고 이거야말로 헌재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권에서 불식시키고 하자. 아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예.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인용 판결이 난다는 취지의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민주당은 승복이냐 뭐 불복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거고 이거는 야당 체포 명단에 있잖아요. 야당 인사들 그다음에 야당 파괴하려고 그러고 국회 애턴 봉쇄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승복이냐 마냐를 특히 국민의힘에 의해서 너네도 얘기를 해라라는 것에 예.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승복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걸 놓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승복 얘기 이렇게 강조합니까? 진짜 맞습니까? 약간의 의심. 역시 이제 신뢰 문제가 좀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여야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요. 탄핵을 놓고 찬반 집회 열렸고요. 여기에 여야 의원들도 참석을 좀 했습니다.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전체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에서 뭐 승복 얘기를 했어요. 뭐 직접적으로 했든 뭐 스쳐 지나가든 간접적으로 했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아닌 개별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격한 주장들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가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죠. 지금 이런 조치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죠.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이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해서 안전대책의 좀 총력인데 이겁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 그 당일에 인근의 안국역은 폐쇄한답니다. 지하철 안 쓰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워낙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뭐 기하철역 등등의 중점 관리를 하겠답니다. 여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중교통도 우회하고요. 무정차 통과하고 이런 거 지금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큰일이 날 수 있다. 불상사 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요. 아까 국민의힘의 투톱 지도부는 승복을 계속 연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승복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굉장히 강경한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현실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성지 이 구미역에서부터 탄핵 각하 열차를 힘차게 출발시킵시다, 여러분. 무효인 탄핵 이거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난해 세계 국력순위 6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특히 이제 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시 계속되고 있고 뭐 기각 각하 이주장하는데 이거 지도부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이게 이른바 뭐 약간 투트랙입니까?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되는 현상인 겁니까 지금? 사전에 뭐 역할 분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니고요. 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은 뭐 여약할 것 없이 자기 정치를 만들고 또 그 이슈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이든 나름 저렇게 뭐 정치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투톱 권정식 비대위원장이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이건 제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허리만 짜고 치는 뭐 저런 역할 분담 이거는 결코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각자 이 국면에서의 자신의 체급을 또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기 정치의 더 무게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이지만은 이게 국민들이라는 거는 상식선이 있거든요. 예. 이 국민적 인계점이 있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진영이 국민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그런 인계점을 뛰어넘는 볼상사나운 행동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향후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건 국민 여론 행태로 앞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은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짓을 많이 한 정당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지난 2017년 3월 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그때 4명이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63명이 다쳤습니다. 예. 엄청난 그러니까 이 참사가 발생이 한 거죠. 지금 2025년 지금 8년 이후인 지금 상황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보다 훨씬 국민 정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 강성 지지자들 입장이 그때보다 10배, 100배 강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냐. 이렇든 저렇든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너무 이제 현재 선거 시간은 초를 다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 이 선거 이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는 선을 넘겨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할을 입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최재형 선수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별 의원의 약간 모습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와 목소리가 다른 거는 일종의 이게 출구를 조금 열어두는 거다. 혹시 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지금?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각각의 정치인들의 하나의 이제 정치적 뭐 소신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이 또 이 작용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현상이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당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더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정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갖고 거기에 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장을 하는 뭐 부정선거, 그 다음에 서부 지원 난입, 헌재 불인정, 심지어는 헌재 재판관들 앞으로 이게 인용되면은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불러대는 그런 집회에 가서 같이 선동하고 그래서 이미 극우적이고 강경하고 폭력적인 이런 게 국민의힘 정치의 주류가 돼 있고요.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을 갖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 기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예. 이미 그런 강성 정치, 오른쪽 정치, 그리고 특히 구속 취소돼서 예.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의힘 정치에서 강력한 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 노선, 예. 요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승복한다 그래도 단속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그다음에요. 승복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예. 권성동 원내대표. 예. 제가 보기에는 승복 안 해요. 무슨 얘기냐? 정치적으로 승복 못 한다는 거, 승복한다는 의미는 헌재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수단은 없잖아요. 예.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요, 승복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하면 대선 불복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이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 탄핵할 사안이 아니라고 예. 후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신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뗄 수는 없으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승복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그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 그런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참사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수습하려고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은 패족을 자처했고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2022년도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만일 그때 우리가 승복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을 갖다 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계속했다면은 5년 이후엔 지난 2022년도에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줬겠습니까? 절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간저 정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난 더 혼란을 가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현재 결과 심판 이후에는 승복하고 대략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 또 미국으로부터 이런 민간 국가에 이걸 벗어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중심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혼란을 부추긴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분은 보면 이제 항상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혼란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이구동성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연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혼란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탄핵 변호사의 출마. 이거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되었던 분이요. 지금 4월 2일 재보궐 선고인데 여기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변호사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 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하여 구로를 혁신하고자 서상범이 왔습니다. 구로구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소추 변호사 서상범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보셨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지금. 이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변호사로서 대리인단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안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 출신인데요. 여기 뭐 후보자 등록기간 임박했다.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인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무리 말해도 이게 참 정치적 도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네? 국회 탄핵 소추팀의 변호인으로 본인이 등록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파면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성공 보수도 받게 될 건데. 지금 국회 쪽으로부터 세금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건 다 국민의 헬스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결론은 이제 구로구청 이 보궐선거에서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도의적으로 거대 야당이 일감 몰아주기 행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지적이 정치적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중심에 선 인사를 갖다가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주역으로 내세운다? 이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문제고 또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금으로 보수받고 이 금액으로 다시 후보를 통해서 선거 비용을 쓴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조국 혁신당에서 좀 설명을 좀 해놨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좀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은 다 마쳤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법률가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을 보고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고요. 논란이라기보다 되게 부끄러운 행태죠. 예. 논란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요.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또 비용이 나갑니다. 탄핵소추 남발되면서 공무원 월급이 허투루 나가고 또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과 친한 변호사들 배불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이름 올린 변호인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출마까지 한다. 최재형 전 수석님,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 참여가 그럼 결국 정치적 수단이냐 이런 또 지적도 나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요, 뭐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도요. 현역 검사하다가 나와서 출마하고 이런 거 비일비재했거든요. 검사 월급도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편향적인 그런 이제 수사 내지는 또 기소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검사들도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저걸 봐야죠. 출마니까. 첫 번째 이것도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비롯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빨리 났으면 처음에는 뭐 7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10일, 14일 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오니까. 아직 탄핵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회 측에 이 대리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논리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또 질문을 받게 돼요. 뭐 법률 대리인단으로서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판결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조국 당대표가 감옥에 있고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아마 조국 당대표가 현재 대표였으면 저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출마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저건 매끄럽지 못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한 거면은 저건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좀 받고 있어요. 뭐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출마를 할 각오를 다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